평소 잘못된 식습관과 인스턴트 식품에 길들여지면서 각종 소화기 질환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답답하고 또 두통과 어지럼증, 만성 피로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이 소화기 질환 중 하나인 담적병을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군산 위담 한의원 권수영 원장과 이 담적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식생활이 부른 소화기 질환 담적병.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면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한의사 권수현 원장과 함께 담적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담적병인데요. 네. 상당히 생소한 질환 이름이거든요. 네. 어떤 질환인가요? 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이 이 위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 점막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찌꺼기가 이 점막 밑으로 들어가서 이 위 외벽에 그 찌꺼기들이 끼게 되면서 이 외벽이 굳거나 단단해지는 병. 그것을 네. 저희가 담적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담적병의 특징은 내시경으로 발견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점막 하에 있는 이 속살 조직, 우리가 이것을 외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속살 조직에 이 담적이 끼었기 때문에 담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보이지 않는 점막 하의 질병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시경상에서 네. 신경성 위염, 기능성 위염, 만성 소화불량, 그다음에 과민성 대장 증상, 역류성 식도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환자분들이 그 원인을 찾지를 못하니까 네. 항상 심신의 안정과 식이요법 이런 것과 병행해서 치료를 하고 있으나 그 원인 치료가 안 돼서 답답해하시죠. 예. 네, 저희들이 그렇게 원인 불명의 그 원인 위장 질환에 대해서 치료하는 것을 담적병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네, 흔히 이 위장 질환이라고 하면 위안만 생각을 했을 텐데 네. 한마디로 위벽 부분에서 이제 생겨나는 질환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흔히 어깨가 무겁고 뻐근하고 했을 때 담이 온다고 하는데 이런 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 담적병 발생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담적병의 발생 원인은 이 위장 점막에 깨졌을 때 이 밑으로 음식 찌꺼기가 들어가는 건데 첫 번째로는 잘못된 식습관이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이 음식을 빨리 먹도록 막 유도하는 그런 문화가 없는데요. 음식을 급하게 먹게 되면은 네. 잘 씹혀지지 않는 입에서 잘 씹혀지지 않는 이 음식물 찌꺼기가 이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여기에 찌꺼기가 끼게 되겠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여기서 붓게 되고 단단하게 돼서 소화불량을 일으키게 되고 그 외에 또 여성분들이 하루 종일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다가 갑자기 폭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야간에 야식을 먹는 경우도 이런 잘못된 식습관이 담적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우리가 몸에 안 좋은 불량식품, 인스턴트 음식 이런 걸로 인해서 이 담적이 이 점막을 깨고 들어가서 위 속살, 위 외벽에 끼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 담적병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담적병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들은 참 많이 있는데요. 위벽의 역할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위외벽은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서 어떤 검역소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온 음식이 여기에 딱 첫 번째로 걸리는데요. 검역소에서 해야 할 것은 먼저 면역, 즉 잘 걸러주는 거죠. 여기에 있는 바깥에 들어온 음식이 내 몸에 해로운 거, 해독 이런 거에 대해서 면역을 해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간 세포가 우리가 면역 기능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면역 세포가 이 위외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바깥에서 들어온 음식물이 우리 몸에서 이로운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구분을 해주는 신경세포가 여기 또 몰려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신경 정신을 감정해주는 소위 말하는 요즘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호르몬 분비가 90% 이상이 여기서 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소화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 위 안에 있는 이 근육 조직이 보이시죠? 이 근육이라는 것은 들어온 음식물을 조물딱조물딱 해줘서 이렇게 십이지장으로 내버려두는 네. 이런 역할을 해주는 아주 강력한 근육 조직이 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위산이나 소화효소를 분비해주는 이 분비기관,
그리고 위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또 점막 분비 세포도 여기 분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위장 자체의 움직임을 또 원활하게 해주고 바깥의 조직과 그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혈관 조직도 굉장히 여기 촘촘히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저는 이렇게 실질적인 위 모양을 본 건 또 처음이거든요. 예. 다양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위벽의 역할도 참 많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벽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위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담적병이라는 병도 생길 텐데요. 네. 그렇다면 이 담적병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들을 보통 호소하게 되는 건가요? 담적병이 어디에 끼느냐에 따라서 그 병의 상태는 많이 변하게 됩니다. 네. 먼저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에 있는 이 근육 조직에 이 담적이 끼게 되면 근육이 굳게 되겠죠. 근육이 굳게 되면은 위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굳어지고 잘 안 되면 그러면서 음식이 들어왔을 때 소화가 진행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음식을 먹고 나면 항상 명치가 답답하고 체한 듯하고 그래서 음식이 오래 머무르게 되면 가스가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트림이 생기고 네네. 또 이게 심해진 사람은 또 역류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이것이 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장에 있는 그 배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민수대장성 같이 아랫배가 항상 묵직하고 잔변감이 생기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가지고 오신 그 모형 자체가 네. 그만한 크기가 우리 몸에 있는 건 아니죠. 좀 확대된 거죠? 그렇죠. 원래 위는 이 주먹만한 크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네네. 그러면 배가 먹고 났을 때 이렇게 딱딱하게 위 부분이 올라온다는 분들도 있어요. 소화가 안 돼서. 그렇죠. 이 담적이 원래 끈끈하고 단단하게 굳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끼게 되신 분들, 담적병이 아주 심한 단계에 가신 분들은 여기에 주먹이 하나 들어있는 돌이 들어있다는 표현들을 많이들 하세요. 네. 이렇게 굳어져 있는 병을 또 담적병이 아주 최상위 단계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면역 체계와도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거든요. 다른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질환들도 유발할 네. 수 있을까요? 이 위장 내에서 흡수되는 이 담적 독소는 결과적으로는 외부 전신에 퍼져가지고 전신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몸의 취약한 부분으로 그 독소가 가가지고 몸을 점점 더 악화를 시킵니다. 일반적으로 혈관이 약한 사람에게 이 담적 독소가 갔을 때는 이 혈관이 끈적끈적한 이 담적 독소에서 굳어져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이거보다도 훨씬 더 동맥경화에 악영향을 일으키는 아주 위험한 독소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더 심해지면은 중풍이나 그다음에 고혈압 이런 걸 일으킬 수가 있게 되겠죠. 또 이 담적 독소가 머리 쪽으로 가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소위 말하는 긴장성 두통이나 어지럼증, 눈 밑에 다크서클, 네. 그다음에 뒷목이 굳는다든지 어깨가 아프다든지 그런 것을 일으킬 수 있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데요. 이런 친구들이 깜빡깜빡 건망증을 해요. 왜냐하면은 네네. 이 담적 독소가 뇌의 이 신경 전달 물질에 차단을 하는 역할을 해가지고 건망증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이것이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는 뇌의 노화를 촉진을 해가지고 일종의 치매를 일으키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이 여기서 흡수되는 것이 첫 번째로 가는 것이 간 쪽이거든요. 간으로 가게 되면 간이 끈적끈적하게 굳어지게 되죠. 간이 굳어진다는 얘기가 즉 간경화를 네. 일으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간경화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간염 바이러스나 알코올로 인해서 생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으로 생긴 이 담적 독소가 간 문맥을 통해서 간을 침투를 해서 간 세포를 굳게 하는 간경화를 일으키고 심해지면 간암까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무엇보다도 이 담적병을 예방하고 또 있다면 빨리 치료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담적병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먼저 한약을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한약이 단순한 한약보다는 위 점막에 밑에 있는 이 지적적인 조직에 작용하는 한약이겠죠. 그래서 이 담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담적의 성질, 그리고 환자분의 체질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야 하고요. 그 기타 외에 위장병이 갖고 있는 각종 원인, 증상에 대한 각각 대증을 해야만이 그 근본적인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 위장 외벽에 있는 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조직을 네. 침, 뜸, 그리고 아로마, 초음파 이런 치료를 해가지고 이것을 풀어내는 치료를 해야 돼요. 그렇게 치료를 해가지고 이렇게 위장을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바꿔주는 그런 치료가 근본 치료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치료 전에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간 정화요법을 해가지고 이 독소를 많이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위 양방에서 말하는 위염,
위궤양 이런 점막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양약과 같이 병행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치료였어요. 그렇다면 담적병을 생활 속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지 않을까? 네. 담적병의 예방은 그 원인을 알면은 치료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서 이 담적병이 발생된다고 했기 때문에 식습관을 개선해야 하는데 저희 병원에서 333 운동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333 운동이란 하루 3개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한 번 씹을 때 30분 이상은 저작을 해야 한다는 거. 네. 그리고 한 번 식사를 할 때 한 끼에 30분 이상의 식사 시간을 갖도록 하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뭐 폭식도 피하시고 불량식품, 특히나 이 튀긴 음식 이런 건 피하는 게 좋아요. 튀긴 음식은 음식 자체 내에 활성산소가 많이 있어서 이 위장 점막을 공격을 해가지고 담적이 훨씬 더 침투하기 용이하게 만들거든요. 삶거나 찐 음식 이런 음식들이 위가 소화되기 편한 성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소화흡수기 좋고요. 또 우리 몸에 있는 스트레스도 관리를 많이 해줘야 하고 규칙적인 운동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333 운동을 우선 생활 속에서 기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담적병에 대해서 한의사 권수현 원장과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